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수학을 쉽고 빠르게 잡아줄 친절한 본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 함수인데요. 함수에 대한 중요성은 제가 강조하지 않아도 여러분 익히 잘 알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흐름은요. 함수의 뜻부터 그에 필요한 그래프를 이해하기 필요한이라고 정확히 말씀을 드릴게요. 좌표 평면, 사분면, 그리고 그 이용한 점의 대칭이동, 함수의 그래프. 자, 1차 함수의 뜻을 알아본 후 y는 ax라는 1차 함수의 그래프의 시초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거에 대한 그래프 이해를 쭉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자, 함수의 뜻에 대해서 여러분 말해보세요 라고 하면 잘 알기는 해요. 근데 그림은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이게 입으로 나오기까지 좀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자, 함수를 정의하기 앞서서 필요한 것들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뭐가 떠오르죠? 네, 맞아요. 정의역이 떠오르셔야 돼요. 정의역. 또 뭐가 떠오르세요? 네, 공역이요. 공역도 떠오르셔야 되고요. 자, 또 뭐도 떠오르셔야 돼요? 네, 치역도 떠오르셔야 돼요. 자, 기본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걸 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필요한 함수의 뜻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수라는 것은 규칙이에요. 자, 규칙 상자를 제가 하나 만들겠습니다. 여기에다가 무언가를 적용하기 위해서 규칙에 집어넣는 거죠. 그럼 규칙을 따르고 결과가 나와줘야 돼요. 그러면 이때 이 규칙을 뜻하는 형태 우리가 function, f-u-n-c-t-i-o-n에서 f라고 쓰잖아요. 대입하는 값도 모양을 잡기 위해서 특별히 다른 말이 없다면 x라고 잡아보겠습니다. x를 규칙 상자에 집어넣어요. 규칙을 따랐다라고 해서 fx라고 할 것이고요. 이 결과 y가 만들어진다면 y를 딱 하나를 내보냅니다. 이걸 글로 설명하자면 바로 이거죠. 정의역의 원소에 정의역의 원소에 공역의 원소가 오직 하나만 대응이 되는 그 관계를 우리는 함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씩 표현하는 게 약간 다를 수 있지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규칙이 있는데 뭐 집어넣어요? 규칙을 따랐어요. 결과는 하나만 나와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표현을 많이 하죠. 자, 표현을 교재에 있는 내용을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정의역, 역이라는 것은 집합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집합이 있어요. 그리고 공역이라는 거는 y값이 될 수 있는 값들의 모임 집합이라고 해서 이렇게 적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원소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원소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딱 하나가 대응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걸 조금 더 종류별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x에서 y로의 함수가 있습니다. 원소가 a, b, c 여기는 뭐 1, 2, 3, 4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정해진 값들의 모임이 정의역인 거예요. 이 값을 규칙에다가 적용시켜서 결과가 나오잖아요. 결과값이 될 수 있는 값들의 모임이 공역이라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중에서 a가 1로, b가 3으로, c가 2로 갔다. 뭐 이건 뭐예요? 정의역의 원소 x에 반드시 공역의 원소가 대응을 이루고 있잖아요. 맞나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함수. 이 전체를 함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때 대응을 이룬 y값들을 모아놓은 것이 바로 치역이 돼요. 이게 치역입니다. 치역입니다. 이건 가장 예쁜 형태가 되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A, B, C가 이렇게 있고 1, 2, 3, 4가 이렇게 있는데 A가 나는 1이 좋아요. 나는 3도 좋아요. B는 2가 좋아요. C는 4가 좋아요. 라고 했습니다. 함수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정의역의 원소에 공역의 원소가 오직 하나만 대응을 한다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얘가 선택할 수 있는 아이는 딱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만 잡아서 화살표를 보낼 수 있는 거죠. 사랑의 짝대기는 한 사람한테만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난 쟤도 좋아, 쟤도 좋아 하는 그 문어발식은 안 된다라고 하시면 돼요. 함수에서는 다 퇴출당해야 되는 거예요. 함수 못 이뤄요. 근데 받는 사람은 솔직히
쟤도 내가 좋다고 하고 쟤도 내가 좋다고 하고 쟤도 내가 좋다고 하는 거는 내 의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받는 쪽은 여러 번 받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해서 만약에 B도 1이 좋아요. C도 1이 좋아요. 1이 여러 번 대응을 받았어요 라고 할까요? 화살을 받았어요 라고 했을 때 이거 함수 맞습니다. 이거 뭐 어마무시하게 괜찮은 사람이었겠죠. 해서 쉽게 말하면 정의역의 모든 원소는 한 번만 대응을 이룰 수가 있고요. 공역의 원소는 한 번이어도 되고 여러 번이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함수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 차이점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때 대응을 이룬 이 y 값들의 모임을 이게 x를 대입해서 나온 결과값이 이런 뜻을 fx라고 쓰거든요. 이 값들을 모아놓은 것이 바로 치역입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자, 좌표 평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X축과 Y축으로 이루어져 있는 평면을 좌표축이라고 하는데 그건 좋지 않은 거예요. 진짜 중요한 표현이 뭐라고 기억을 하고 있어요? 놓치는 친구들 되게 많더라고요. 원점에서 두 개의 수직선이 수직으로 만나고 있는 형태의 평면을 좌표 평면이라고 합니다. 이 수직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걸 그냥 되게 흘리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수직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X축에도 수직이 존재하고요. Y축에도 수직이 존재를 하죠. 우리가 오른쪽 양의 방향, 왼쪽 음의 방향, 그리고 위가 양수고 아래가 음수잖아요. 지상, 지하처럼. 그러니까 원점 기준으로 Y축이 양수인 거고 아래축이 음수인 것도 다 이유가 있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좌표 평면에다가 점을 하나 잡았어요. 그러면 X좌표랑 Y좌표 어떻게 잡아요? 라고 물어보면은 그으면 돼요 라고 하는데 아니죠. 뭘 그으셔야 돼요? 수선을 그으셔야 돼요. 수선을 긋고 수선을 그었을 때 그 직각으로 만난다라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자, 이런 게 바로 좌표를 말하는 거죠. 근데 특별히 X축에 내린 점이 나타내는 수니까 X좌표고요. Y축에 내린 점이 나타내는 수인 거니까 Y좌표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컴마 왼쪽에는 X좌표를 의미하시는 거고 컴마 오른쪽에는 Y좌표를 의미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가 수직이고 여기도 수직이고 얘는 이미 수직인 거니까 이 사각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머지 하나 수직이어야 되는, 즉 직사각 형태의 모양을 떠올리시면 돼요.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주어진 점의 X좌표, Y좌표를 항상 구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 중요합니다. 요거 예를 들어볼게요. 이번에는 좌표 표면 잡았습니다. 거꾸로 마이너스 3,2의 위치를 잡아보세요. 마이너스 3,2요. 마이너스 3,2. 그러면 X축 위에서 마이너스 3의 위치를 잡으시고요. Y축 위에서 2의 위치를 잡으시면 되겠죠. 하고 나서 거꾸로 가시면 되죠. 이거는 X가 마이너스 3인 점들의 모임 수직. X는 마이너스 3인 점들의 모임. Y는 2인 점들의 모임. 좀 삐뚤어졌네요. 쓱. 자, Y는 2인 값들의 모임은요. 여기서 어떻게 하면 돼요? Y축에 수직의 직선 그으면 된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이거는 Y가 2인 값들의 모임. 그래서 만나는 이 점의 위치가 바로 뭐예요? 마이너스 3,2라는 얘기죠. 그래서 마이너스 3,2. 그러니까 애초에 좌표가 찍히는 원리 때문에 저 뒤에 가면은 응용하는 형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좌표 평면과 도형을 연결시켜서 문제가 막 탄생이 되잖아요. 그런 이유가 그리는 원리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리만 기억하시면은 어떻게 문제가 출제가 돼도 풀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기억하시고요. 좌표 평면에서 또 기억할 게 뭐냐면 X축과 Y축이 수직 만난다 에서 자 축에만 존재하는 점들의 특징도 알고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X축 위에 있는 점들의 특징과 Y축에 있는 점들의 특징을 좀 알아보셔야 되는데요. X축에 있는 점이 갖는 특징은 뭘까요? 한마디로 맞아요. Y좌표가 0이라는 거죠. 왜일까요? 저 원리로 설명이 가능해요. 이 점에서 X축에 수선을 그을 수 있나요? 그을 수 있죠. 그으면 그은 거지, 그죠? 근데 이거를 마이너스 4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Y축에 수선을 그으면 어떻게 그으셔야 돼요? 그대로 내리쏴서 여기가 수직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점이 갖는 위치는 Y좌표가
0인 거죠. 원점은 x도 0, y도 0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점의 위치를 좌표 평면에서는 마이너스 3,0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x축의 모든 점들의 좌표가 y좌표가 0인 특징이 있었던 겁니다. 동시에 y축에 있는 점도 마찬가지로 x축의 수선을 긋는다 의미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는 x좌표가 0일 수밖에 없고요. 뭐랄까 4라고 해볼까요? 0,4라는 식으로 y좌표에다가 수를 적게 돼 있죠. 그럼 원점은 어떻게 설명할래요? 얘는 x축 위에도 있고 y축에도 있는 거니까 x축 위에 점이기도 하고 y축 위에 점이기도 한 거죠. 이런 특징도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럼 좌표 평면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것이 자연스럽게 사분면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자, 뭐냐? 원점에서 두 개의 직선이 수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맞죠? 몇 개의 영역으로 구분이 되죠?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좌표축에 있어서 좌표 평면이 4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진다라고 해서 사분면입니다. 그럼 수학에서는 다른 말이 없다면 단식의 방향이 양의 방향이에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제1사분면, 제2사분면, 제3사분면, 제4사분면이라고 하죠. 여기는 제1사분면. 여기는 제2사분면. 여기는 제3사분면. 여기는 제4사분면에서 정확히 이걸 다 써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제1사분면의 특징은 뭘까요? 여기 있는 영역에 어떤 점을 잡아도 x축의 수선을 긋고 y축의 수선을 그었을 때 좌표가 누군지 정확히 알 수 있나요? 수는 그때그때 달라지겠죠.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게 있잖아요. 뭘까요? 부호요. 여기 양수값들의 모임, 양수값들의 모임이잖아요. 따라서 여기는 양수, 양수인 점들의 모임인 것이고요. 동일한 방법으로 제2사분면의 점들의 특징은 x축에 내리면은 마이너스가 될 것이고요. y축에 내리면은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여기는 음수, 양수인 점들의 모임. 제3사분면은요. x축의 수선 그어 음수, y축의 수선 그어 음수가 되니까 음수, 음수인 점들의 모임이고요. 제4사분면은요. 얘기해보세요. x축의 부호, 양수, y축의 부호, 음수, 양수, 음수인 점들의 모임이다. 그래서 이 특징을 이용해서 문제가 출제가 되죠. 자, 퀴즈요. x축 위의 점은 혹은 y축 위의 점은 혹은 원점은 어느 사분면의 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말할 수 없죠. 여기 있는 점은 y좌표가 0이라면서요. 0은 부호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런 원리로 축 위의 점들은 어느 사분면에도 속하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네. 제가 문제 하나 좀 내볼게요. 점 마이너스 a, b가 제 2사분면 위에 점일 때 점 a 마이너스 b, b는 몇 사분면의 점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은 이 문자로만 보는 게 아니라 위치로 보는 거예요. 컴마 왼쪽에 있는 것이 부호가 어때야 되고 컴마 오른쪽에 있는 것이 부호가 어때야 한다는 뜻이에요. 제2사분면은 음수, 양수잖아요. 그러면은 이 값 자체가 0보다 작아야 하고 이 값 자체가 0보다 커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얘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a의 부호가 어때야 돼요? 음수여야 되나요? 음수 곱하기 음수는 양수가 되는데요. 그쵸? 이걸 만족하기 위해서 혹은 부등식의 성질 배웠잖아요. 양면에 마이너스 1배 하시면 a가 0보다 크다가 되잖아요. 따라서 a가 양수이고 b가 양수인 사실을 이용해서 얘를 파악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 a에서 b를 뺀 값의 부호를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죠? 양수에서 양수 빼서 부호를 함부로 말할 수 있나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부호를 말할 수 있게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럼 이게 싹 바꿔볼게요. 이렇게. 자, 그럼 얘는 이제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빼기가 나왔을 때는 덧셈으로 바꿔서 확실히 부호를 말할 수 있는 것들의 덧셈만 부호를 언급한다. 다시 확실히 부호가 결정되어 있는 것들의 덧셈만 부호를 말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A가 양수인 거니까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음수죠. 음수와 음수의 합인 거니까 0보다 작은 음수고요. B 양수예요. 음수, 양수? 여전히 제2사분면의 점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밖에 문제가 안 나와요. 점의 대칭 이동부터가 본격적인 게임이 된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근데 그 전에 여러분이 함수의 정확한 뜻과 좌표 평면의 의미와 사분면이 무엇인지를 모르면은 진짜 본격적인 게임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정확한 용어의 뜻은 여러 번 봐도 볼수록 도움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점의 대칭이동은 X축 대칭이동과 Y축 대칭이동과 원점 대칭이동, 일단 이 세 가지는 기본 사항입니다. 이렇게 먼저 얘기해 볼게요. 편의상 1사분면 위에 점을 좀 잡아보겠습니다. 내가 얘를 A, B라고 이야기할게요.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한다라는 얘기는 누구를 기준으로? X를 기준으로 넘긴다는 얘기잖아. 쉽게 말하면. 근데 그냥 막 넘겨요? 아니죠. X축과 수직이 되도록, 그리고 X축까지 거리와 같도록, 즉 X축까지 거리가 같도록 점을 옮긴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점은요, 어떤 점이 될까? 가만 잘 봤더니 이 점과 이 점의 무엇이 일치할까요? 그렇죠. 수직을 보라고 했잖아요. X 좌표가 일치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수선 내리고 수선 내리고. 아까 좌표 평면에서 왜 강조했는지 좀 알겠죠. 네, 이 길이가 B인데 이 길이도 B잖아요. 다음 부호가 여기가 B였다면 얘는 마이너스 B가 되는 거잖아요. 부호가 반대가 되는데 누구의 부호가 반대예요? Y좌표의 부호가 반대라는 얘기죠. 써주면 A, 마이너스 B가 됩니다. 그러면 얘를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킬 수 없나요? 있죠. 넘기면 얘잖아요. 그러면 이 점과 이 점은 무슨 관계예요? 네, X축에 대하여 대칭인 관계입니다. 아, 두 개의 점은요, X축 대칭이군요. 그럼 하나의 점을 X축에 대하여 대칭하세요라는 얘기는 Y좌표만 부호가 반대로 바뀌면 되겠네요. 자, 이 말은 이번에는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얘를 Y축 대칭 이동시키세요. 그럼 뭐만 바뀔까요? 느낌에. 그렇죠. X좌표의 부호만 반대로 바뀌겠죠. 이 길이만큼 반대로 넘어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A. 이 점의 좌표 수선이고 얘도 수직이 되겠죠. 수직 넘기는 거니까. 어떤 점을 Y축을 기준으로 대칭시키세요 라는 얘기는 연결을 했을 때 수직 만나셔야 되고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아야 한다는 이야기인 거니까. 그래서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A, B가 되겠죠. 얘는 마이너스 A, B가 됩니다. 그 두 개를 가만 보니까 X좌표의 부호만 반대가 됐지 X좌표의 절대값은 같잖아요. Y좌표는 그대로이고요. 따라서 이 둘의 관계는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죠? Y축에 대해서 대칭의 관계입니다. 자, 이제 주어진 점은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킬 거예요. 자, 참고로요. X축 대칭과 Y축 대칭 이 두 개는 선에 대한 대칭 이동인 거죠. 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는 거랑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는 거는 다르다임을 초등학교 때부터 배워왔습니다. 맞죠? 선대칭이라는 얘기는 얘를 접는 선으로 두 개가 포개어지는 관계가 돼야 돼요. 때문에 두 개 연결했을 때 수직이면서 거리가 같다는 얘기는 이것이 중점이 되게 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수직 조건과 중점 조건을 같이 떠올려야 되는 것이 선대칭입니다. 점대칭은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점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합니다 라는 얘기는 두 점을 연결한 선을 쓱 그었을 때 이 거리랑 이 거리가 같아야 돼요. 어떻게 되면 될까요? 자, 이 직사각형 생각하시면 대각선이잖아요. 똑같은 직사각형을 이쪽에다 그릴 수 있다는 거는 바로 이렇게라는 말인 거고요. 그 대각선을 생각하시면 되니까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이 점의 위치 잡을 때는 X축의 수선, Y축의 수선 너무나 자연스럽게 직사각형이 그려지잖아요. 좌표 평면에서 왜 이게 수직이고 수선 그어요 라고 강조했는지 알겠죠? 그럼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됩니다. 자,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이 원점이다의 의미는 X좌표가 부호가 반대이고요. Y좌표가 부호가 반대이죠. 그래야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눴을 때 0, 두 개 더해서 2로 나눴을 때 0이잖아요. 점대칭은 대칭인 점이 중점이 되면 돼요. 그래서 얘랑 얘를 더해서 2로 나눈 값이 그 점, 얘랑 얘를 더해서 2로 나눈 값이 그 점이면 그 점에 대해서 대칭의 관계가 된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문제 풀 때는 이제 원리 알았으니까 야, 점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봐. X 가만히, Y 부호 반대. 그림과 같이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죠? 야, 그 점을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봐. Y 가만히, X만 부호가 반대. 야, 그 점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시켜봐.
X좌표 부호 반대, Y좌표 부호 반대. 자, 그러면 얘네 두 개는 무슨 대칭 관계죠? 그렇죠. X축 대칭 관계죠. Y좌표 그대로 X만 부호 반대. 얘는 무슨 관계예요? X축 대칭, X좌표 그대로 Y좌표 부호 반대. 얘네 두 개 무슨 관계예요? 원점 대칭이죠. X 부호 반대, Y 부호 반대가 되는 거니까.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이제 추가 사항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지워도 되죠.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모든 내용은 교재에 설명이 잘 되어 있으니 중요한 건 지금 이해를 하시고 책의 내용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거를 만드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고요. 이번에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알아볼게요. Y는 X. 근데 이 직선의 특징이 뭘까요? Y는 X라는 직선의 특징이. X좌표와 Y좌표가 항상 같은 점을 모아놓은 직선인 거라는 얘기죠. 제가 만약에 요 점을 A, B라고 잡아볼게요. A, B. 쫀쫀쫀쫀쫀. 그러면 A를 이렇게 Y축과 평행하게 올려서 Y축에다 딱 수선을 그으면은 이 위치가 A죠. A, A. 이번에는 이 위치를 딱 그대로 쭉 수선을 연장해서 그어서 그래프를 만난 점에서 X축에 수선을 그으면은 이게 B죠. B, B. 자, 이런 원리 때문에 내가 A, B라는 점을 어떻게 할 거냐면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킬 겁니다.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점을 지나는 Y는 X에 수직인 직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이 거리랑 같도록 점을 잡으면 그 점이 이해가 돼요. 물론 증명하는 방법은 수직 조건과 중점 조건을 따져가지고 길고 길어요. 근데 우리는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딱 봐도 이 직사각형과 이 직사각형 합동이잖아요. 합동 원리 이해하시면 돼요. 이 직각삼각형과 이 직각삼각형 합동이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위치를 잡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했더니 얼마가 돼요? 이게 B, A가 되죠? 이거는 A, B고요. X좌표와 Y좌표가 반대가 됐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어떤 점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 바꿔요 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동일한 방법으로요. 어떤 점을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했어요 라는 얘기는 위치까지 바꾸면서 부호가 반대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적어두시기 바라고요. 이해하시겠죠? 네. 예를 들어서 하나 풀어볼게요. 점 1,7을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할 때, Y축 대칭 이동할 때, 원점 할 때 각각 구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이제 쉽죠? 자, 1,7을 X축 대칭 X 가만히. 그게 기준인 거니까. X 가만히, Y만 부호 반대. Y축 대칭, 머릿속에 Y축, 좌우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Y는 가만히, X만 부호가 반대. 원점 대칭은 X, Y 모두 부호가 반대. 왜? 그래야 더해서 반띵한 게 원점이 되니까 라고 근거와 이유를 항상 같이 이야기하면서 공부를 해야지만 나중에 기억이 훅 나는 겁니다. 알겠죠? 여기까지요. 자, 이제 이어지는 내용은요. 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제가 쉬는 시간을 좀 드릴 거예요. 쉬는 시간 동안 지금 적어드리는 거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습장에다가 y는 2x를 적어 놓으시고요. x, y 이렇게 표를 이렇게 그려드릴게요. 쓱 쭉 해서 x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그때마다 y값을 알아보시고요. 좌표 평면에다가 점의 좌표를 위치를 한번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뒤에 만나 뵐게요. 자, 쉬는 시간 동안 알아보셨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x에다가 차례대로 대입한 결과 y값을 확인해 볼게요. 마이너스 2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0, 2, 4 이렇게 계산이 됐나요? 네, 그럼 맞았어요. 점으로 얘기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4가 만나는 점, 마이너스 1과 y는 마이너스 2가 만나는 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만나는 점, 0,0 원점 찍으시고요. 1,2, 1과 2가 만나는 점, 2,4, 2와 4가 만나는 점. 물론 이제 3도 대입해보고 마이너스 3도 대입해보면 3,6,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이 됩니다. 자, 지금처럼 제가 x의 값을 정해 놓았을 경우에는 그에 따라 y 값이 하나씩 구해지면서 점들이 탄생이 되는 거죠. 그럼 점들을 모아놓은 이 자체 또한 그래프가 됩니다. 그러니까 함수의 그래프는 점도 그래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만 이제 정의역이 유한계로 딱 몇 개 정해져 있어서 그에 따른 치역, 즉 y값들의 모임이 유한계로 정해져 있어서 수소쌍을 만드는 거니까 점들로 표시가 되는 것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이 계속 선으로 돼 있는 그래프만 보다 보니까 점이 그래프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프는 x, y, 즉 변수 두 x, y에 대해서 그 관계식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y는 2x에 대해서 다른 말이 없이 x는 모든 수예요 라고 얘기했다면 또한 문제에서 이것이 생략이 될 때가 있어요. 그냥 함수 y는 2x에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라고 한다면 모든 수라는 말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특별히 x를 정해놓지 않았다면은 이 사이에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해볼까요? 2분의 3 해볼까요? 2분의 3은 1과 2의 중간 위치에 있죠. x에다가 2분의 3을 대입하시면 y가 얼마가 나와요? 3이 나오잖아요. 2분의 3, 3이 만나는 점, 이 두 점 사이 점이 찍히네요. 계속 이 사이에 있는 점들을 쪼개서 대입할수록 점들이 찍히면서 촘촘하게 막 이렇게 찍히겠죠. 그러면 다음 점 사이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즉 어떻게 하시면 돼요? 선으로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y는 2x의 그래프가 바로 이러한 직선 형태의 모양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함수라고 하는 것은 종류가 엄청나게 많을 거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y는 fx예요 라고 했을 때 여기는 어떻게 우리가 읽어주면 돼요? x에 대한 식이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식의 특성에 맞춰서 x, y들이 결정이 되는 것이고 그 점들이 모여서 하나의 그래프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거 우리가 하나씩 단계별로 공부하시면 돼요. 근데 이번 시간의 주제는 우리는 1차 함수의 그래프의 기본을 알아보겠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몇 차식이 나와야 돼요? 1차식이 나와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거에 대해서 본격적인 탐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함수의 정의부터 좀 알아보셔야 되는데요. y는 하고 fx, 변수 x에 대한 식이 있을 거예요 라는 얘기고요. 특별히 그것이 1차 함수예요 라고 했을 때는 fx가 x에 대한 몇 차식이어야 돼요? 1차식이어야만 이 전체를 우리는 1차 함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쁘게 적어놓은 모양 이런 거죠. y는 ax 플러스 b고 1차 함수다라는 얘기는 x의 개수가 0이 아니다 라는 말까지 같이 동반이 돼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수도 없이 많이 식을 볼 때 A, B, C 이거 많이 봤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저는 되도록이면 이거를 A, B라고 보지 마시고요. 그냥 x의 개수 그리고 얘는 그냥 나중에 또 배울 거니까 미리 적어둘게요. y 절편이라고 이렇게 자꾸 명칭을 이름을 반복해서 불러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지만 실전에서 써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일단 1차 함수가 뭔지를 확인해보고 가장 기본적인 그래프 그리기로 했으니까 여기서 제가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볼게요. 적는 함수가 1차 함수이면은 응 이라고 하고요. 아니면 아니 이렇게 답하시면 돼요. 물론 제가 들을 수는 없긴 하지만 적어볼게요. 첫 번째 y는 2x 끝이 아니죠.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자, 이거 1차 함수일까요? 아닐까요? any 라고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잘하셨어요. 응이라고 하신 분들 그냥 딱 보고 아 이거 x의 개수 있으니까 라고 하셨죠? 정리한 다음에 이야기해줘야 돼요.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y는 마이너스 1인 거죠. 미지수가 어디 있어요? 변수 x가 없잖아요. 참고로 얘는 상수함수입니다. 자, 이번에 하나만 더 적어볼게요. 맞출 것 같은데. 자, 이거는 1차 함수일까요? 아닐까요?
응이라고 하셨나요? 맞았어요. 식을 정리하자면 y는 이 x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x의 개수만 0이 아닌 상태로 살아있으면 무조건 1차 함수입니다. 자, 근데 조심할 게 있어요. 이거는 틀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1차 함수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왜냐면 차수를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제가 이거 다항식할 때 겁나게 눈 부릅뜨면서 강조한 것 같아요. 분모에 문자가 있는 경우는 차수를 말할 수가 없다. 다항식이 아니기 때문에 라고 했습니다. 1차다, 2차다, 3차다 이렇게 차수를 말할 수 있는 경우는 식이 다항식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1차식이 분모에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1차 함수가 아니다라는 사실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자, 1차 함수의 뜻을 알았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y는 ax 1차 함수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래프를 이야기할 것이고요. 얘를 잘 알아두면은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은 그냥 쉽게 가져갈 수가 있어요. a가 양수일 때는 제 몇 사분면과 제 몇 사분면을 지난다고 했고요. a가 음수일 때는 또 제 몇 사분면과 몇 사분면을 지난다라고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y를 x로 나눴을 때 그 값이 a로 일정하죠. 이때 b가 일정한 상수라고 해서 x랑 y의 관계를 우리는 정비례 관계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a가 만약에 양수예요 라고 한다면 계산상의 의미로 x와 y의 부호가 어떠셔야 돼요? 같아야죠. 같은 부호의 나눗셈만이 양수가 될 수가 있잖아요. 자, 부호가 같은 거는 사분면 공부하셨잖아요. 몇 사분면에 있는 점들과 몇 사분면에 있는 점들만 부호가 같아요. 그렇죠. 제 1사분면과 제 3사분면의 점들만 부호가 같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어디에 그려진다는 것은 굳이 우리가 뭔가를 하지 않아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제 1사분면 양수, 양수, 3사분면 음수, 음수. 그런데 말입니다. b가 일정하기 때문에 x가 k배가 되면 y도 k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 때문에 이렇게 볼까요? x가 1이면 항상 y가 a가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x가 0이면 자동 y가 0이 되죠. 이 상태에서는 0 분모에 0 대입하면 안 돼요. x 0이면 a 값에 관계없이 y가 0 되는 거니까 특징을 벌써 하나 만들었네요. 이건 항상 뭐예요? 원점을 지난다. 0,0 지난다. 원점 지남. 그렇죠? 원점을 지나면서요. x가 1만큼 가면 y는 a만큼 올라가요. 1,a. 왜 수직이고 직사각형을 그렸는지 아시겠죠? 또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또 1만큼 가잖아요. 2가 되겠죠. 그럼 또 a만큼 가요. 그러면 또 똑같은 직사각형. 이 똑같은 직사각형 계속 찍어 나가면서 그림을 그려요. 그리고 점들을 찍어 나가면 대각선이 하나의 라인으로 연결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그려지는 거예요. y는 ax. 제 1사분면과 3사분면에 그려집니다. 이 수학적인 원리로 그래프가 탄생이 되는 거니까 재밌잖아요. 이거를 이용해서 또 기울기라는 표현을 쓰면서 또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따로따로 분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기울어져 있는 정도를 a가 결정해 준다는 이야기인 것이고요. x가 오른쪽 한 칸 가면은 y가 a만큼 올라가요. 또 오른쪽 한 칸 가면은 y가 a만큼 올라가요. 또 오른쪽 한 칸 가면 y가 a만큼 올라가요. 그런 직사각형들을 계속 붙여 나가서 대각선을 쭉 연결한 것이 얘입니다. 또 아래로도 그려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 모든 원리는 b가 일정하다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자, 이거는 해결됐네요. 자, 원점을 지나는 뭐라고 할까요? 직선입니다. 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으시겠죠. 자, a가 음수일 때 상황도 알아볼게요. 그럼 a가 음수면은 몇 사분면과 몇 사분면 지날까요? 자, 여기서 a가 뭐라고요? 음수라고요. 음수면 x, y의 부호가 어때야 돼요? 달라야 되죠. 그럼 사분면 중에서 x 값의 부호와 y 값의 부호가 다른 거는 그렇죠. 제 2사분면과 제 4사분면이었잖아요. 좌표 평면을 그려주시면 원점 얘가 음수, 양수, 양수, 음수. 여기서 점들이 그려진다는 이야기잖아요. 마찬가지로 항상 원점을 지나는 건 변함이 없고요. 직선인 것도 변함이 없겠죠. 그런데 얘는 x에다가 1을 대입하면은 y가 a인데 a가 음수라면서요. 그러면
1, A인 점을 찍고요. 이러한 직사각형을 계속 또 그려나간다는 이야기인 거야. 그래서 계속 왼쪽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은 자이제도 낯선 게 나왔죠.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시면 y가 마이너스 a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것 때문에 음수라는 생각을 먼저 하세요. 아니죠. a가 음수라고요. 이 지금 음수의 상황이에요. 음수에다 음수 곱하면 이 전체가 양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 마찬가지죠? 요점과 요점을 연결한 대각선 쭉 연결돼서 하나의 직선이 그려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y는 ax에서 a가 음수일 때의 그래프입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원리를 알고 그림을 그리니까 훨씬 더 이야기가 빨라지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오케이. 그리고 1 증가하면 y는 a만큼 내려가요. 1 증가하면은 내려가요. 근데 봐봐요. a가 음수라고 했잖아요. 즉 x계수의 절대값만큼 y가 내려가는 거예요. x계수의 절대값만큼 y가 내려간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a의 절대값이라고 써놔요. a가 음수일 때. 이렇게 보시면 안 헷갈리거든요. 아시겠죠? 네. 좀 몇 개 그려볼까요? 이번의 내용을 얘기하면서 몇 개 좀 그려보도록 할게요. 절대값 a의 크기가 클수록 그래프가 가파르게 그려진다의 의미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몇 개를 적어보겠습니다. 일단은 y는 마이너스 2x, y는 마이너스 x. 먼저 그려볼게요. 짜잔. x축, y축이고요. 원점입니다. 어떻게 그릴까요? 항상 원점을 지나간다면서요. 그으면 되겠네요. 막 그을 수는 없죠. 몇 개의 점을 대입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1,2 이 점을 지나는 거죠. 1을 대입하시면 y값이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니까 요 점 이렇게 연결을 지어보겠습니다. 얘가 바로 y는 마이너스 2x예요. 동일한 x값을 여기에다가 한번 대입해 볼게요.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시면 y가 1 나오죠. 똑같은 x에 대해서 y값은 여기네요. x 0 대입하면 여기고요.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네요. 세 점을 지나도 그으면 이렇게 그어진다는 얘기죠. 이렇게. 너무나 당연한 게요. 똑같은 x값에 따라서 y의 결과가 즉 그 결과의 절대값이 커지는 구조잖아요. 숫자의 절대값이 크니까. 만약에 마이너스 3x가 있다고 칠게요. 그럼 y는 마이너스 3x가 있다고 친다면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순간 y가 얼마가 돼요? 더 올라간 위치에 찝히겠죠. 3이라고. 이 점 지나고 원점 지나면서 쓱 그 이렇게 내려가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 x의 개수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점점 어느 축에 가까워져요? y축에 가까워지는 거니까 이때보다 올라갈수록 가파르죠.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다가 썰매를 여기다가 위치해 놓고서 내려가는 구조의 어떤 그 비스만 뭐 완벽한 비스만 없지만 자, 그 상상합시다. 내려가요. 어디 내려갈 때 이렇게 될까요? 얘보단 점점 올라갈수록 심장이 쫄아들겠죠. 가파라지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개수가 양수일 때는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죠. 그 y는 x, y는 2x, y는 3x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자 얘를 지우고 얘기해 볼게요. 똑같이 연습장에다가 여러분이 직접 그려보셔야 돼요. 많은 학생들을 경험했지만 선생님이 칠판에 적어준 걸 보고서 라고 해서 깨달음을 겁나 많이 갖고 간 친구들일지라도 직접 그려보지 않은 친구들은요. 나중에 꼭 실수를 많이 하시고요. 내용을 바꿔서 기억하십니다. 근데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당시에는 기억을 혹은 이해를 좀 늦게 했더라도 본인이 직접 그려서 이해한 친구들은 정말 평생 가져가고요. 응용력도 커집니다. 자, y는 x, y는 x, y는 2x, y는 3x. 좀 오버해서 그렸습니다. 자, 그러면 동일한 x값에 따라서 x가 1이에요. 얘는 1,1, 얘는 1,2, 얘는 1,4. 넘어갔네요. 그렇죠? 4x 바꿉시다. 4x, 1,4. 같은 x에 대해서 y가 점점 올라가니까 더 y축 가까워질 수밖에 없겠죠. 마찬가지로 1, 2, 4. 즉 x 개수의 절대값이 클수록 y축이 가까워진다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본 것입니다. 따라서 이 a가 갖는 의미는 부호의 의미랑
이거를 다시 예쁘게 적어드릴게요. 자, x의 개수가 갖는 의미는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말할 수가 있는데 부호의 의미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절대값의 의미로 볼 수가 있는데 즉 x개수의 절대값. 자, 부호의 의미는 크게 그래프가 두 가지로 그려진다는 얘기죠. 오른쪽 위로 향하는 직선과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직선이 되겠습니다. 위로 향할 때는 x의 개수가 양수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래일 때는 x의 개수가 음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항상 원점을 지나는 직선일 것이고요. 절대값이 뭐예요? 클수록, 즉 부호에 관계없이 어느 축에, y축에 가깝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이 말은 가파르다라는 것은 기울기랑 연결이 지어진 거예요. 뭐 말씀드리자면은 x의 개수인 a가 갖는 실제 정확한 명칭은 기울기입니다. 알겠죠?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럼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막 몇 개 그리다 보면은 뭐 굳이 외울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 얘기를 하는 건데.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잘 봐요. x가 1만큼 증가하면 y가 1만큼 증가하는 구조예요. 여기서 x가 또 1만큼 증가하잖아요. 그럼 x의 위치가 어디일까요? 2가 되겠죠. 어쨌든 y는 한 칸 위로 올라가요. 1에서 한 칸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2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점이 뭐예요? 2,2. 이런 식으로 점의 좌표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얘기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런 거 봅시다. 원점 x, y, y는 2분의 3x를 볼게요. 제가 대입하는 숫자들을 잘 관찰해 보시면은 아, 저렇게 해야 그래프 그리는 게 편하구나 라고 이해하실 거예요. x에 1을 대입하면 y가 얼마가 돼요? 2분의 3이죠? 2분의 3을 잡기는 솔직히 쉽지는 않습니다. 저는 2를 대입할래요. x에다가 2를 대입할게요. 여기를 2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y가 얼마가 나와요? 3이 나오죠. 2,3 하고 거꾸로 쪼갤 수도 있죠. 아니 너가 이거 길이 2로 잡았다면은 그 절반의 위치가 1이 되지 않겠는가? 이게 1이면은 하나, 둘, 셋 이렇게 올라가면 이 점이 3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 점은 지나가세요. 근데 이 특징이 뭐냐면 x가 1 증가하면 y가 2분의 3 증가하는 건데 솔직히 분수는 식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걸로 가져가면 돼요. 아, 이 특징은 x가 이만큼 오른쪽으로 가면 y는 3만큼 위로 간 점을 반드시 지나가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점에서 출발해 볼게요. 이 점에서 x가 두 칸 오른쪽 가면 뭐라고 할래요? 4가 되겠죠. 반드시 그 위치에서 y축 방향으로 얼마큼요? 3만큼 올라간 위치의 점을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3에서 3만큼 올라가면 얼마예요? 4, 5, 6이죠. 정말 지나가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x가 4일 때 y는 정말 6인가요? 대입하면은 2분의 3 곱하기 4니까 얼마 나와요? 6 나오죠. 4,6을 지나가 되어 있다고요? 연결 쭉 계속 연장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동일하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러한 직사각형을 계속 찍어 나가서 그려가면서 대각선을 좀 연장할 수 있다라는 새로운 시도를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이거 가르쳐 주는데 거의 없어요. 선생님이 굉장히 원리적으로 하지만 쉽게 그래프를 이해하는 방법을 알려드린 겁니다. 그러면 왼쪽으로 직사각형을 찍어 나갈 수 있다가 되고요. 은근히 그 원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이렇게 틀어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개념을 공부했으니까 어떻게 물어봐도 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지금 여러분이 이 상황에서 기울기의 정말 중요한 특징을 같이 한번 알아본 것입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번에는 기울기가 음수인 것도 얘기해 볼게요. y는 마이너스 3분의 1 x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점. 자, x에다가 제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봅니다. y가 좀 불편하죠. 자, 지금 왜 지었을까요? 잘못 그렸어요. 자, 아까 제가 이렇게 그렸잖아요. 그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3 나와야 되는 거니까 y는 마이너스 3x를 그렸어야 돼요. 근데 이것도 발견할 수 있으면 참 좋았던 거죠. 자, y 원점 x, y는 다시 얘를 그려볼게요. 그럼 이제 이러실 거예요. 자, x에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 y가 3분의 1인 거니까 좀 불편하잖아요. x에 얼마 대입해 볼까요? 마이너스 3이요. x에 마이너스 3 대입하시면 y 값이 얼마 나와요? 1이라는 얘기죠. 얘는 x가 3만큼 감소하면 y는 1만큼 증가하는 거예요. 반대로
x에다 3을 대입해 볼게요. 1, 2, 여기 3. 3 대입하시면 y 값이 얼마가 되어야 됩니까? 마이너스 1이 되셔야 돼요. 그럼 얘는 x가 3만큼 오른쪽으로 가면은 y는 한 칸 내려가는 점을 지나가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직사각형을 계속 그려나가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3만큼 오른쪽 가면은 x가 얼마가 돼야 돼요? 6이 돼야겠죠? 맞나요? 그러면은 여기서 3만큼 오른쪽 가면은 x가 6이 나와야 되고 y는 한 칸 내려가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또 이어나갈 수가 있는 거야. 단 이 점의 위치는 3에다 3 더했으니까 6일 것이고요. 마이너스 1에서 한 칸 내린 거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6, 마이너스 2 지나가는지를 이 식, 즉 y는 마이너스 3분의 1 x에다가 6을 대입해 보시면 알 수 있죠. 맞나요? 확인되었죠.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적용 가능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y는 ax의 그래프의 특징까지 같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에 설명드린 그래프를 이해하는 방법 꼭 그대로 복습하시고요. 책에 없는 내용이었다면 꼼꼼히 정리해 두시고 다음 시간 이어지는 내용들을 들어보시게 되면 배울수록 더 쉽고 적용할 수 있는 적용력이 올라가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의 꿈을 응원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